선생님 이름은 김채영인데 너희가 이제 막 유튜브에 찾아보고 왔을 수도 있어. 양천고 관련해가지고. 근데 아마 다 김지윤으로 올라가 있을 거야. 원래 선생님 이름이 김지윤이었는데 작년 2학기부터 김채영으로 이제 이름을 개명했어. 그러다 보니까 뭐 1년 그 이름으로 활동한 지는 아직 1년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선생님 처음 봤다라고 착각을 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 왜냐면 문의 전화가 많이 와서 선생님이 양천고 3년 동안 했어요. 그래서 양천고 관련 경향에 대해서는 일단 1, 2, 3학년의 경향은 전부 다 한 바퀴를 돌았기 때문에 알고 있다 생각하고 있으면 되고 그거 외에는 일단 그 다음부터 양천고 시험의 경향이나 아니면 학교 자체의 특징들이나 이런 것들은 다음 PPT 등에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넘어가서 이거는 일부러 PPT 안 실어놨어. 왜냐면 이제 학생들 이제 이 형아들 얼굴이 있다 보니까 영화나 형아 얼굴 있지. 그렇지. 여기 그래서 일단 양천고가 사실 우리 학원에서 원래 선생님 처음 시작할 땐 6명으로 시작했거든. 근데 지금은 거의 40명 넘게 임박하는 수로 인원을 많이 증원했어요. 그래서 양천고 관련해가지고는 뭐 정말 소수 인원에서부터 이제 대형 인원까지 담당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 등급대 애들의 그런 정진 과정들을 전부 다 봤다라는 점이 있지. 왜 이렇게 똘망똘망해? 똘망똘망하네. 그래서 양천고 애들 되게 착해. 일단 너희가 알고 진학을 했을 수도 있지만 강서고나 대일고나 영일고나 양천고나 학교들의 경향이 다 달라. 근데 이제 선생님이 영일고는 안 맡아봤는데 이제 남고들을 거의 다 담당했어가지고 학교들의 경향을 얘기하자면 양천고는 내신과 수능의 딱 5대5 배합으로 출제가 되는 학교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문학의 선정에 있어서는 솔직히 내신, 교과서 작품들을 벗어나지 않아. 근데 문항의 출제 스타일이 수능형이야. 그렇기 때문에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그 내용을 담고 있지만 너희들에게 문제 유형이나 쳇바퀴처럼 돌리는 거는 수능형에 가깝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렇기 때문에 미리 얘기를 해주자면은 너희 학교는 기출문제 있지. 기출문제나 또 3학년 때 들어가면 EBS 연계교재를 꼭 공부를 해야 돼. 학교에서 다뤄주지 않더라도. 근데 그 공부들을 작품들을 바탕으로 너희가 이때까지 훈련했던 그 문제 유형으로 접근을 한다면은 충분히 승산이 있다. 그래서 이번에 양천고 입결이 굉장히 좋지. 이번에 왜냐면 고3 애들 지금 이제 졸업한 고3 애들 학교에서 EBS 교재를 적극적으로 다뤄줬거든. 근데 아이들이 훈련 자체는 모의고사 유형에 많이 훈련이 되어 있는데 이제 학교에서 작품까지도 EBS 연계교재 작품을 다뤄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능에서의 승부율도 되게 좋았던 거야. 그래서 일단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오늘 지금 이 시간은 안 할 건데 집에 가가지고 QR코드 이렇게 하나하나 어떻게 하는지 알죠? 그거 해가지고 보면은 이제 여기 첫 번째 칸들에 있는 것들은 쌤이 그때는 부끄러워서 유튜브를 좀 못 찍었고 그래서 양천고 1학년 1학기 중간 기말 1학년 2학기 중간 기말 전부 다 분석을 해놨어. 그 당시 시험에 대해서. 그래서 문학, 문법, 화법, 그 다음에 어휘까지 어떤 영역으로 출제가 되는지를 보게 될 거고 그 다음에 2학년 때 이제 작년에는 조금 이제 적극성 가지고 유튜브를 찍었거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제 뭐 문제가 나왔는지 그 다음에 솔직히 이제 적중에 대한 홍보들을 많이 했지. 왜냐면 선생님이 적중을 진짜 많이 했거든. 그래서 적중에 대한 홍보들을 많이 했는데 이거는 이제 사실 너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은 이게 선생님이 적중의 방향성을 어떻게 잡았는가,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은가 이런 것들을 너희 입장에서는 볼 수 있을 거야. 한번 유튜브 봐보세요. 자, 넘어갈게. 자, 그래서 이제 선생님 수업을 들은 친구도 있고 안 들은 친구도 있고 뭐 당연히 강사들이 자기 잘 가르친다고 하지. 근데 선생님 수업 자체에서의 흐름의 특징은 선생님은 막 이렇게 이야기 형식으로 얘들아 그랬잖아 그래서 막 이런 스타일은 아니야. 솔직히 말하면 난 딱딱딱딱 포인트 짚는 스타일이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딱딱 설명을 하고 여기서의 포인트는 3가지 딱 이거 외워야 돼 하면은 그거 시험 그대로 나와.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막 수업에서의 친절하다 부드럽다 따스하다 다정하다 이런 느낌을 못 받을 수 있어. 근데 아무래도 포인트를 짚는 수업이다. 그리고 선생님은 자료 이만큼씩 안 나가. 선생님은 자료가 만약에 이만큼 나갈 땐 이만큼 다 필요해서 나가는 거야. 아무래도 남고를 많이 하다 보니까 남학생들은 3장 이상 넘어가면 잘 안 읽어. 그래서 요약을 하고 내가 한 3번 이상씩 읽은 자료들을 검증된 자료를 나가는 편이야.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퀄리티가 당연히 높을 거야. 선생님 자료는. 그리고 일단 학생들의 이제 성적이 많이 올랐던 가장 중요했던 이유는 클리닉 왔다는 거. 그래서 양천고 너희 형들은 선생님하고 했던 양천고 형들은 클리닉 빠진 적 정말 한두 명? 그것도 뭐 할아버지 제사여서 이런 이유로 빠졌지 그냥 놀고 싶어서 클리닉 빠진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전원 다 성적이 올랐던 거야.
맞죠? 그래서 그런 관리력 이렇게 세 가지가 선생님 수업의 특징이에요. 이거 말고는 장점 없어 사실. 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야 되는 교재를 좀 안내하도록 할게 얘들아. 잘 보이니? 이렇게 하면은 학교에서 주는 교과서 이건 우리가 살 필요 없지, 그렇지? 근데 신사고 교과서는 특이한 특징이 상하권으로 나뉘어져 있어. 원래 보통 고등학교 교과서는 1년치로 이렇게 한 권으로 나오거든 얘들아. 근데 너희 학교에서 채택하는 신사고 교과서는 상하권 나뉘어져 있는데 어제 들은 소식에 의하면은 지금 목동권의 교보문고랑 이런 곳에서는 지금 재고가 다 나갔대. 신사고 지금 이 평가문제집이랑 자습서 없어요. 그러니까 예스24나 아니면은 뭐 인터넷 서점이나 해가지고 얼른 지금 구입을 하세요. 우리가 사야 되는 책 두 가지, 자습서랑 평가문제집. 이거는 선생님하고 수업 안 한다 하더라도 너희 혼자 공부를 하든 다른 학원에 간다 하더라도 이 두 가지는 무조건 사야 돼. 알겠죠? 이거 자습서에서 나오는 학습 활동들이 너희 서답형으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평가 문제집에서 나오는 객관식 문제들을 당연히 풀 수 있어야지 70점 맞고 들어가. 이렇게 하니까 70점이 껌 같지 얘들아. 고등학교 때 국어 평균 점수, 학교 평균 점수가 보통 50점에서 60점 사이라 생각하면 돼. 대1고는 완전 모의고사 유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작품들까지도 걔네는 막 49점이래. 평균 점수가.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원 다닌 애들은 보통 75점에서 77점 나오고, 그리고 학원 안 다닌 애들이 그 평균 점수 맞춰주는 거야. 그리고 내가 보통 한 80점 후반 나왔다. 그러면은 선생님 저 2등급일까요? 1등급 걸쳐질까요? 이런 것들을 물어봐 선생님한테 보통. 그리고 한 93점, 92점 정도 나오면은 1등급 나오겠다라고 얘기를 해. 그게 보통 고등학교의 경향성이에요. 그러니까 100점이 나왔다. 이거는 대박인 거야. 그냥 1, 2, 3학년 다 톡 들어가지고. 고등학교 시험에서 100점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부터 알고 들어가야 너희가 멘탈 관리를 하겠지? 그쵸? 자, 넘어갈게. 이거 두 가지는 오늘 수업 끝나자마자 바로 사세요. 그치? 상권 일단. 근데 선생님이 봐가지고 그 2년 전에 1학년이었던, 그러니까 지금 고3으로 올라가는 형아들 있지? 그 2년 전에 1학년이었던 애들. 걔네만 1학기 때 학원까지 필요를 했어. 뒷단원이 나갔거든. 그러다 보니 그런 변수가 생길 수 있지만 그런 뒷단원이 만약에 한 작품 정도만 들어간다. 그럼 그런 건 선생님이 유인물로 뽑아서 줄게. 근데 그 외에 상권에서는 대부분의 단원들이 자리할 거야. 알겠죠? 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양천고 이제 최근에 이 3개년 시험지를 보았을 때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범위였던 부분들을 형광펜으로 쳐놨어. 지금 보면은. 자, 특징들이 여기 보면은 1의 1단원은 다 소설 작품이야. 그 다음에 1의 2단원은 비문학 작품이야. 근데 난도는 우리 클리닉 모의고사 보면은 화작 영역의 난도 지문하고 비슷하다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비문학이다 하고 쫄 필요는 없어. 그냥 문학이 아닌 단원이야. 그러니까 본문의 내용, 사실적 읽기로 토대로 굉장히 꼼꼼하게 나오겠지? 자, 그 다음에 2단원 같은 경우는 우리 담화, 대화로 이루어지는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문법 단원인데 화법하고도 이어져 있는 단원이야. 근데 이제 이 2단원 같은 경우 우리가 클리닉 모의고사 풀 때 1번부터 10번 영역 쉽던데 이게 아니라 담화, 표지 뭐 이런 말들 있지. 그 다음에 공손성의 원리, 뭐 겸양의 경률 이런 것들, 경률이나 말을 할 때 화법에서의 그런 요령들 이런 것들을 배우는 단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2에 2 보면은 문법 요소라고 잘 보이니 얘들아? 문법 요소? 보통의 학교들은 이걸 2학기 때 나가. 너희 학교는 이걸 1학기 때 나가. 그리고 의문의 변동이 2학기 때 나와. 너희 학교는. 특이한 거야 얘들아 이게. 의문의 변동 있지. 막 국밥을 국밥 이렇게 발음하고 이런 거 있지. 그 의문의 변동. 이게 보통은 중간고사 때 나와. 1학기 중간고사. 한 80% 이상의 학교들이 다 그거를 치르러. 근데 너희 학교만 그게 2학기로 빠져. 알았죠? 그리고 문법 요소가 먼저 나와요. 너희 학교는. 그리고 이제 시 이렇게 몇 가지들 나오고 그 다음에 비문학과 문학의 비율이 거의 50대 50으로 나온다 생각하면 돼. 너희 학교는. 보통의 학교들은 문법이나 문학만 하거든. 너희 학교는 비문학도 끼어요. 그런 것들에서 좋은 거야 얘들아. 영역에 있어서의 골고루 가르친다라고 생각하면 돼. 너희 학교는. 자, 넘어갈게. 그 외에 그럼 막 여기 보이지? 추가 제시. 이거는 학교에서 말을 하지 않은 거야. 사전에. 이게 무슨 차이냐면은 보통의 외부 연계라는 것들이 그러지 않아요? 사전에 말하지 않은 상태로 모의고사처럼 이 작품 뭐지? 하면서 분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는데 보통 1학년 때는 아직 그렇게까지 안 나오거든.